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내용은요. 최근 미국 관광 산업, 특히 외국인 방문객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소식하고 이게 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다룬 보고서랑 기사들입니다. 네, 흥미로운 주제죠. 트럼프 행정부 때 정책들이 좀 있었잖아요. 그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, 특히 뉴욕시 같은 경우는 전망치가 확 바뀌었다는데 그런 구체적인 숫자들도 한번 보면서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 현상의 원인이 뭐고 또 결과는 어떤지 이걸 좀 명확히 파악해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자료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그 뉴욕시 외국인 관광객 전망치가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. 네, 맞아요. 그 수치가 꽤 충격적이죠. 2025년 전망치를 원래 14,060만 명 정도로 봤는데 이걸 12,100만 명으로 무려 17%나 낮춰 잡았더라고요. 네, 17%면 정말 큰 폭의 하향 조정이죠. 와, 정말 상당한 변화인데 특히 어느 나라 방문객이 많이 줄었다고 나오나요? 그 캐나다 쪽 감소가 아주 두드러집니다. 아, 캐나다요? 원래 캐나다가 뉴욕에 많이 가는 그야말로 큰 손님 아니었나요? 맞습니다. 뉴욕 관광의 주요 고객이었는데 이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발언 같은 거에 좀 반발이 있었잖아요. 네,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. 그러면서 보이콧 움직임 같은 것까지 생기고 그 결과로 2025년 1분기 캐나다에서 미국 가는 항공편 예약률이 거의 30%나 급감했어요. 30%요? 와, 전체 국제선 예약 감소율이 한 7% 정도라고 했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뭐 엄청난데요? 훨씬 큰 수치죠. 이게 참 그 어떤 특정 국가와의 관계나 정치적인 발언 하나하나가 관광객들 마음에 이렇게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군요. 근데 단순히 캐나다와의 관계 문제만은 아닐 것 같고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자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좀 큰 정책들, 예를 들면 관세나 이민 정책 같은 걸 원인으로 꼽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크게 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어떤 거죠?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요인인데 관세 부과 같은 게 결국 물가를 올리고 그럼 사람들이 쓸 돈,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. 그런 게 여행 가려는 마음을 좀 위축시킨다는 거고요. 아,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. 네.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좀 심리적인 요인인데요. 강경한 이민 정책이라든지 국경 관리 방식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잖아요. 네, 그랬죠. 그리고 동맹국들하고도 좀 삐걱거리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아, 미국 가면 내가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. 이런 인식을 좀 퍼뜨렸다는 분석이에요. 그렇군요. 뭐 특정 국가에서는 미국 여행 주의보 같은 걸 내리기도 했고 또 외국인 방문객이 막 장기간 구금됐다는 그런 뉴스들도 있었고요. 네, 그런 사례들이 보도되면서 심리적인 장벽이 더 높아진 거죠. 결국 이런 정책이나 인식이 바뀌면서 실제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정말 상당하다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자료 보니까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 방문객 줄고 맨해튼 버스 투어 업체는 사업을 20-25%나 줄이고 호텔 예약률도 5%나 떨어지고 심지어 저 멀리 워싱턴주에 있는 식당 매출까지 줄었다고요. 네, 그 파급력이 정말 빠르고 넓게 퍼지고 있다는 게 좀 주목할 만한 점이에요. 정말 광범위하네요. 뉴욕시만 봐도 연간 관광 지출이 한 510억 달러 정도 됐는데 그중에 거의 절반이 외국인 관광직 주머니에서 나온 거거든요. 와, 절반이나요? 네. 근데 올해만 해도 이 지출이 한 40억 달러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요. 이걸 미국 전체로 보면 2025년에는 약 100억 달러 손실. 100억 달러요? 네. 그리고 만약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26년에는 손실액이 210억 달러까지 커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. 21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. 그렇죠. 익스피디아나 힐튼 같은 큰 기업들도 실적 전망을 낮추고 있다는 걸 보면 이게 단순히 뉴욕이나 뭐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.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미국 가기를 좀 꺼리게 된 사람들이 아예 여행을 안 가는 건 아니고 다른 데를 찾는다는 거잖아요. 네,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. 멕시코 같은 곳은 검색량이 35%나 늘었다면서요. 맞아요. 여행 수요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목적지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. 아, 그러니까 미국 대신 다른 나라로 간다. 네.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특정 국가의 정책이나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가 이 국제 관광객들의 흐름, 그러니까 세계 관광 지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. 그렇군요.
동시에 이게 관광 산업에 많이 의존하는 지역 경제가 외부 환경 변화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, 그래서 경제 구조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. 듣고 보니 그러네요. 어쩌면 이건 한국처럼 관광 산업을 중요하게 키우려는 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. 국제 정세나 주요 방문객들이 오는 나라들의 정책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좀 미리 대응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죠.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. 오늘 쭉 살펴본 자료들을 보니까 결국 정치나 외교 같은 결정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관광산업이나 지역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분명해 보이네요. 네, 그렇죠. 단순히 경제 논리만 따질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밖에서 어떻게 비치는지, 국가 이미지나 방문객들에게 어떤 환대의 메시지를 주는지가 실제 돈 문제, 경제 지표로 이어진다는 거겠죠? 맞습니다.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어떤 질문일까요? 앞으로 여행자들이 여행지를 고를 때요, 그냥 전통적인 볼거리, 즐길거리 이런 것만큼이나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? 분위기가 개방적인가? 그리고 내가 거기 갔을 때 정말 환영받을 수 있을까? 하는 이런 느낌적인 부분 있잖아요. 네네.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진다면 앞으로 관광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 자체가 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닐까? 하는 질문입니다.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화두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